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2단원 내용이 다 끝났으니까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총 12장의 프린트를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었던 프린트를 준비하시고 수업에 임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프린트가 없으면 빈 종이나 혹은 노트에다가 그리면서 해도 되고요. 집에 인쇄기가 있다면 프린트를 올려두었으니 그걸 새로 뽑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단원 첫 번째 내용 시작할게요. 자, 프린트 1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운동의 기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 어떤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달리거나 혹은 걷거나 이렇게 어떠한 모션을 취하면 움직임이 있으면 나의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럴 때 우린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밑에 화살표를 보면 물체의 위치는 기준점을 정한 다음 그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로 나타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아플 때 가는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집과 학교, 병원이 있을 때 우린 집과 학교 사이가 예를 들어 10m라고 가정해보고 학교와 병원 사이가 12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병원의 위치는 이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이럴 때 기준이 바로 중요해지는 거죠. 기준. 만약에 첫 번째, 나는 집에 있어서 집에서 병원을 갈 거야. 집에서부터 집을 기준으로 병원은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몇 미터 거리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22m 거리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학교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갈 거야. 그럼 나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지? 라고 묻는다면 학교에서 병원은 12m 걸리게 돼요. 즉 병원의 위치, 병원이 어디로 이동해 다닌 건 아닌데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땐 22m 위치에,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땐 12m 위치에 이렇게 기준점이 달라지면 그 물체가 있는 위치도 우리는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물체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는 기준이 어딘지를 꼭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기준으로부터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에 바로 위치다. 다음 두 번째 보면은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 즉 운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뜻해서 우린 이 값을 이동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우리 1학년 때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학에서. 그리고 3번 속력인데요. 속력도 많이 구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속력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값이다. 속력이라는 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값인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일정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구한다라고 해서 밑에 있는 표를 보면 박스를 보면 속력을 구하는 식이 나타나 있어요. 속력은 단위로는 미터 퍼 세컨 혹은 미터 매 초라고 읽고 이것은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로서 구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1학년 때 수학할 때 아마 많이 배웠을 텐데요. 거리, 속력, 시간 관련된 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요 삼각형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자, 요거 보면은 약간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신석기 옴집 같이 생겼죠? 이 옴집에 거지족이 살고 있어. 거지족장 있는 거지족. 자, 이 거지족을 생각하면 속력에 대한 속력 관련한 식들은 모두 다 해결이 돼요. 이 거지족 보면 이 단어가 약간 거리 할 때 거자, 그리고 시간 할 때 시자, 지랑 시랑 비슷하니까 족에서도 지읒을 시옷으로만 바꿔주면 속 이렇게 돼서 거시속이 되거든요. 거시속.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식들을 써주면 되는데 위에 있는 거리는 밑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거, 시간과 속력을 곱해주면 거리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시간은 이 시간을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보세요. 두 개 보면 속력 위에 거리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은 속력 위에 거리가 올라가게끔 그려진다. 다음 세 번째로 속력은 마찬가지 속력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보면 속력을 가리고 보면 시간 위에 거리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시간 위에 거리가 올라간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 거지족 외워주면 거시속에 대한 요식들 모든 거 다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걸 알고선 거기 옆에 별표 문제를 풀어볼게요. 200m를 25초에 달린 사람의 속력을 묻고 있어요. 속력 단위는 m/s로.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속력식 어떻게 구해요? 거지족에서 속 가려주면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즉 시간,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은 뭐? 25초. 초는 영어로 세컨드의 앞 글자 따서 S 쓰고요. 초 대신에 S라고 써도 되고 초라고 써도 되고. 다음 거리를 나타내는 것은 200m가 있었어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어떻게 나온다? 8m 나누기 세컨드 m/s. 위에 미터를 S 초로 나누고 있죠. m/s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속력은 8m/s로 달리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밑에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를 볼게요.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를 보니까 자, X축은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시간 적혀 있고요. Y축은 이동 거리 적혀 있어. 즉 X축 가로축은 시간이 적혀 있고 단위는 초. 세로축은 이동 거리. 단위는 미터가 적혀 있어요. 아,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는 시간이 X축, 이동 거리가 Y축인 그래프구나.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자, 이 그래프 보니까 이제 1초 지났어. 1초가 지날 때 거리는 몇 미터? 20m 갔네. 1초 동안 20m 갔네. 그러고 1초가 더 지났어. 1초가 더 지났어. 그랬더니 또 20에서 40으로 몇 미터? 20m를 갔구나. 다음에 또 1초가 지난 뒤에 보니까 위치가 60m를 갔대 총. 아, 40m에서 60m까지 또 20m를 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니까 물체가 혹은 사람이 1초에 20m, 1초에 20m, 1초에 20m씩 이동을 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1초 뒤엔 20m 지점에 있고 2초 뒤엔 20m 더 가서 40m 지점에 있고 또 1초 뒤, 3초가 되면 총 3초 뒤엔 60m 지점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 구하는 것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1차 함수 배울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으로 구했었어요.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두 개의 좌표가 있을 때 x값은 얼마나 변했는지, y값은 얼마나 변했는지 그 값들을 저렇게 분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x값의 변화량과 y값의 변화량을 이 시간 이동 그래프에서 볼 건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볼 건데, x값의 변화량은 x축이 시간에 대한 값이니까, 즉 시간의 변화량인 거고, 시간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고, x값이 시간을 뜻하니까. 그리고 y값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자, y값은 이동거리였으니까 이동거리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죠. 이동거리, 거리가 얼만큼 변했는지, 이동한 거리가 얼만큼인지. 즉, 다시 얘기하면, 자, 시간의 변화량은 우리가 1초에서 예를 들면 2점 1초일 때 20m, 그 다음 2초일 때 40m까지 간 이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초에서 2초까지 총 1초가 걸렸을 때, 1초가 걸릴 때, 걸린 시간이 1초일 때, 이동한 거리는, 그때 이동한 거리는 이 사이값이 되겠죠? 사이값인 몇 미터? 20m. 1초일 때 20m 지점에 있었고 2초일 때 40m 지점에 있었다면 그 사이의 거리인 1초 동안 몇 미터? 20m부터 40m까지 총 20m 이동을 했겠구나. 그렇게 구하면 총 속력이 어떻게 나오지? 20m/s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가 주어졌을 땐 이 그래프를 보고 1초 동안 얘가 몇 미터 움직였구나, 혹은 2초 동안 몇 미터 움직였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이동했는지 나타낸 값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에서 속력은 뭐에 해당한다? 기울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x값이 시간, y값이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하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 즉 속력을 구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직접 이 그래프를 보고 속력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그래프를 해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구간이 있고요. 나구간이 있고요. 다구간이 있어요. 이 각각의 구간에서 속력을 먼저 구해 볼게요. 속력. 한번 여러분이 직접 구해 보세요. 시간 줄게요. 자, 여러분 속력을 다 구했나요? 자, 우리 함께 구해 봅시다. 자, 가 부분에서의 속력을 볼 건데요. 자, 이 그래프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인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은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의 식은 시간분의 거리죠. 즉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자,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자, x 값의 변화량. 우리 x 값이 시간에 대한 값이니까 x 값이 얼만큼 변했는지 x 값의 변화량 분의 거리를 나타내는 y 값의 변화량.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즉 얼만큼 이동했는지 를 구하면 되고, 이렇게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을 우린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 볼 건데요. 자, 가를 보면 가 구간에서는 자, 0초부터 몇 초까지? 20초까지 이동을 했어요. 0초부터 20초까지 이동을 했어. 즉, 몇 초 동안 움직인 거야? 20초 동안 움직였어요. 그럼 분모에 걸린 시간에 20초 써주면 되고, 그렇게 0초에서 20초까지 자, 얼만큼 이동했는지 봅시다. 이동거리 0부터 쭈쭈쭈쭈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8m 구간까지 갔어요. 그럼 얼만큼 이동한 거야? 8m 이동한 거죠. 자, 이 값을 구해보면 속력은 0.4m/s 되겠죠. 혹은 5분의 2m/s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나구간인데요. 자, 나구간인데 자, 속력 구해볼 거예요.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로 구한다. 혹은 어떻게 구한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한다. 그래서 걸린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보면 자, 나구간은 20초부터 40초까지 움직였어요. 이 뜻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20초부터 40초까지, 즉 내가 12시 20분부터 예를 들면 12시 20분부터 달려서 12시 40분까지 달렸어. 그럼 나는 몇 분간 달린 거지? 20분부터 40분까지 달렸으니까 20분 달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0초에서 40초까지 달렸으면 몇 초간? 20초간 달린 거죠. 그래서 20에서 40까지 40초 아니고 총 40초 아니고 우리 구간 나에서는 20초부터 40초까지 총 20초를 달렸고요.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이동했는지 보니까 나는 8m 위치에서 시작했어. 아까 가에서 0부터 시작해서 8m까지 이동했다가 여기 가. 그 다음에 나 이동하려고 보니까 8m 지점 시작점에서 가만히 있어서 나중에 40초가 돼도 보니까 여전히 8m 위치에 있네. 처음에도 8m 위치, 나중에도 8m 위치. 그럼 이동한 거리는 몇? 0 되겠죠. 0. 그럼 20분의 0이니까 자, 분자가 0이니까 총 20분의 0은 몇? 0m/s 되겠지. 속력이 0이야. 속력이 0이라는 뜻은 이 사람 혹은 이 물체 움직인 거야? 아니지. 가만히 있던 거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를 두 글자로 무슨 상태? 정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나구간은 정지에 있는 구간이네. 그 다음 마지막 다구간을 볼게요. 자, 다구간 보면 속력 구해볼 거예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바로 갈게요. 자, 40초부터 몇 초까지? 60초까지 움직였어. 또 몇 초간 움직인 거야? 20초간 움직였고, 자, 처음 시작점은 8m였고요. 나중에 도착한 지점을 보니까 어디? 24m까지 갔대. 처음 시작은 8m 지점이었는데 24m 지점까지 갔대요. 그럼 이 사람 총 몇 미터 움직인 거야? 24 빼기 8은 16m 이동해 간 거죠. 16m. 즉 계산하면 몇? 0.8m/s.
즉 0.8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가나다 구간 중에 다 0.8m/s로 달리는 이 다 구간이 어떤 구간?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이 되겠죠. 가는 0.4m/s, 나는 0, 다는 0.8m/s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기울기 값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기울기가 크다고 해, 작다고 해? 크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급한 거랑 완만한 게 있을 때, 이렇게 급할 때 기울기가 급하다라는 걸 우린 기울기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기울기가 크지? 자, 이렇게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우리 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뭐가 크다는 것과 같다? 속력이 크다는 것과 같다.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 곧 속력이 크다라는 것과 같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X축이 시간, Y축이 이동거리인 그래프에서.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 보면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해요. 중요한 건 속력 구하는 식, 그리고 시간, X축이 시간, Y축이 이동거리인 그래프 해석하는 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해석하는 것과 속력 구하는 거, 이 정도는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연습했던 거잖아. 그래서 정리 꼭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어요.